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속으로만 사귀고 계셨을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쉰을 넘기고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문득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제 와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과연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하는 의문, 혹은 이제라도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내 고개를 젓게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철없는 소리냐, 애들도 다 컸는데 이제 와서 뭘 또 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혹시 나만 이런 생각하나 싶어서 더욱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그냥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두들 혼자만의 고민인 줄 알고 숨기고 계셨던 겁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긍정적인 변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세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절을 지나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게 당연했고 주말에도 일하는 게 미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야근은 기본이었고 회식은 의무였으며 개인의 삶이라는 건 사치였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일하면서도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벌어야 하고, 더 모아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마련해야 하고, 집도 장만해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끝없는 책임감의 연속이었죠. 내 꿈이나 하고 싶은 일 같은 건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기적이고 철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였더라? 젊었을 때 꿈꿨던 게 뭐였더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퇴직하고 나서, 어떤 분은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서, 어떤 분은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나이가 들어서 철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 거예요. 생존을 위해, 가족을 위해 달려오느라 미뤄뒀던 나 자신과의 대화를 이제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들면 욕심이 없어져야 한다.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한다. 젊은이들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앞으로도 20-30년은 더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40년도 더 사실 수 있어요. 그 긴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삶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견디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견디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요즘 50대, 60대는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건강도 좋아졌고 수명도 길어졌어요. 의학적으로 봐도 50대는 중년이지 노년이 아닙니다. 요즘은 70대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나이예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는 없었던 통찰력과 인내심이 생겨서 무언가를 깊이 있게 배우는 데는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젊었을 때는 조급해서 제대로 몰입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음미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죄책감을 느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문화 자체가 나이 든 사람은 희생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고 나이 들면 자기 욕심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죠. 효도라는 미덕 아래 노년의 삶은 항상 희생과 양보의 연속이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둘째, 주변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한다고 그러냐, 철 좀 들어라, 이런 소리 들을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동창회에 가서 내가 새로운 걸 배운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친척들이 이상하게 볼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셋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실패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죠.
주변에서 망신당할까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겁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누가 우리를 가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 감옥문을 여는 열쇠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만이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58세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신 거죠. 처음엔 막막했다고 하세요. 평생을 직장인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허전하고 불안했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고 그렇다고 매일 친구들 만나서 술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목공 강좌를 보게 됐답니다. 젊었을 때부터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셨는데 직장 생활하느라 그냥 묻어두고 살았던 거예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등록을 했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가 붙었답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 간단한 가구 정도는 만들 수 있게 됐고 1년이 지나자 주변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다고 하세요. 자기가 만든 가구를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62세에 글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셨는데 정년퇴임 후에 뭔가 허전함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지역문화센터 수필 강좌에 등록을 하셨고 거기서 글 쓰는 재미에 푹 빠지셨답니다. 2년간 꾸준히 쓰신 글을 모아서 작년에 책도 출판하셨어요.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분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 이야기를 글로 남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읽은 사람들이 공감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특별한 케이스일까요?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60세에 대학원에 진학한 분, 55세에 제과제빵을 배워서 작은 빵집을 연 분, 65세에 유튜브를 시작한 분, 70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모두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시작하고 나니 왜 진작 하지 않았나 후회했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인 고민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가족관계도 고려해야 하죠. 손주 돌봐줘야 하는 분도 계시고 부모님 간병을 해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무모하게 뛰어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남은 인생도 소중하다는 것,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현실적인 제약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솔직하게 자기 자신과 대화해보세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젊었을 때 포기했던 꿈이 뭔지, 지금이라도 해보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막연하게 생각만 하는 것보다 훨씬 명확해지거든요.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10분만 투자해서 오늘 하루 어떤 순간이 행복했는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랐는지 적어보세요. 한 달쯤 지나면 패턴이 보입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작게 시작하세요. 갑자기 큰 결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당장 화실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연필 스케치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면 비싼 악기를 사기 전에 유튜브 무료 강의로 맛보기를 해보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헬스장 등록하기 전에 집 근처 공원 산책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부담도 덜하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건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취감을 맛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이 더 큰 도전으로 이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세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어떤 취미든 동호회가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동기부여도 되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70대가 60대에게 배우고 60대가 50대와 함께 배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한 이런 모임을 통해 인간관계도 넓어집니다. 직장 동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순수하게 같은 관심사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 특별합니다. 네 번째로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많은 분들이 가족 눈치를 보는데요. 정작 가족들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갑자기 왜 저러지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심으로 설명하면 이해해줍니다. 오히려 생기 있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 좋아하더라고요. 자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우울해하시거나 무기력하게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시작하겠다고 하면 처음엔 놀라도 곧 응원해줍니다. 단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율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실패하면 끝이라는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나이에는 실패의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과 실패를 남들과 비교했지만 이제는 내가 행복한가, 내가 만족하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실패할 일이 별로 없어요.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 해보고 맞지 않으면 다른 걸 해보면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됩니다. 누가 뭐래요? 이 나이의 특권은 더 이상 한 우물만 파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되 경제적으로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생활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취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수익이 생기면 그때 확장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돈을 벌겠다는 목표보다는 즐기면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익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나이에는 돈보다 의미와 보람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일곱 번째로 건강을 챙기세요. 뭘 하든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 관리는 필수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일을 하면서 건강도 함께 챙기면 일석이조죠. 실제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활기를 되찾으니 신체도 따라오는 거예요. 반대로 건강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수록 더 뭔가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무리는 안 되지만 건강 상태에 맞는 활동을 찾으면 됩니다.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취미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시간 관리를 하세요. 바쁘신 분들은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루에 30분만 투자해도 1년이면 182시간입니다. 그 시간이면 뭔가를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TV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핸드폰 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면 시간은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꾸준함을 유지하세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뭐든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3개월은 해봐야 자기한테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엔 서툴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력이 늘면서 재미도 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자격이 생긴 거예요.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한 덕분에 경제적 안정이 있고 자녀들을 잘 키운 덕분에 이제 자녀 걱정을 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시작은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사실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입니다. 부모가 나이 들어서도 생기 있게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배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반대로 부모가 늘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살면
아이들도 나이 드는 게 두렵고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나이 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50대 이후에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이가 되면 젊었을 때처럼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명품 가방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 자체가 이미 큰 성장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늙었어. 이제 와서 뭘 시작하기엔 늦었어.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5년 후, 10년 후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을 젊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때 가서 그때 시작할 걸 하고 후회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시작하시겠어요?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가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지, 밤에 잠들 때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다고 느끼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이런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진짜 젊은 사람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꾸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오랜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이고 실패할까봐 두렵고 시작하는 게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작은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나를 위한 시간을 30분 가져보세요. 그게 뭐든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듣기, 산책하기, 책 읽기 뭐든요. 그 30분이 쌓이고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지만 6개월, 1년 지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더 하고 싶다는 욕구, 더 의미 있게 살고 싶다는 바람, 그건 죽을 때까지 가져야 하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그걸 억누르고 사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성장을 멈추는 순간 죽기 시작한다고요. 육체는 살아있어도 정신이 죽으면 그건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하고 배우며 살아야 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남들이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남들이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그걸 50대에 깨달았든 60대에 깨달았든 70대에 깨달았든 상관없습니다. 깨달은 그 순간부터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80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90세에 전시회를 여셨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포기하는 순간만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해서 프로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즐기면 됩니다.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서툴러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과정을 즐기는 겁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나이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다 해야 한다는 강박도 버리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건 배우면 되고 어려운 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요즘은 배울 수 있는 경로가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 강의도 있고 지역 문화센터도 있고 평생교육원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배우는 것도 전혀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배우려는 자세가 멋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입니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용감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용기거든요. 그 용기를 믿고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 한 걸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만 떼면 그 다음은 훨씬 쉬워집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책임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지금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0년 후, 20년 후 뒤돌아봤을 때, 아,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생각하는 당신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멋집니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꿈을 꾸고 성장하고 싶어하는 당신이 정말 멋집니다. 그 마음 잃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걸어가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새로운 시작을 하신 분들의 경험담도 환영합니다. 함께 나누면 더 큰 용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